그 뉴스메타 그룹에 이제 오늘 사업 설명을 이제 하게 된 구준모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그 신규분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처음 오신 분. 아, 예, 앞에 계시고. 아, 예, 앞쪽에. 네네네. 오늘은 이제 기존 사업자분들도 뭐 들으시면 이제 명확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또 이제 신규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뭐 제 얘기가 뭐 거기서 거기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똑같은 얘기지만 신규분들을 위해서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신규분들은 조금만 긴장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이제 혼자 떠들지 않고 한 번씩 질문을 던지거든요. 한 번씩 반응해 주시면 예, 그 반응에 따라 제 강의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응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 소개하기 이제 앞서 저희 회사는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났을 때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어떤 뭐 여기 누군가가 초대했다라고 해서 여기 이상한 뭐 다단계 아니야, 뭐 마케팅 회사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회사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입소문 광고가 나오냐, 그냥 온라인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뭐 신문 광고가 나오냐, 그런 것 중에 입소문 마케팅을 이제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회사는 이제 5년간 저희 차트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5년간 무료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모인 회원이 4,500명이 조금 안 됐어요. 제가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1,500명 방 이제 오픈 채팅방이 이제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꽉 찼지만 마지막 하나는 다 안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4,500명이 안 됐었다. 5년간 무료로 했는데도. 근데 오히려 돈 받고 유료로 이제 전환되면서부터 오히려 회원이 이제 3만 명이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입소문 마케팅이 좋더라라는 걸 저희 회사가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8년간 동안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한우물만 파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제 소개 아까 이름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뉴스메타 그룹의 현재는 상무직을 맡고 있고요. 알고리즘 개발.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신 이제 프리미엄 차트, 그 다음에 뭐 고야 RSI 뭐 이런 시그널들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아침마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차트 교육 같은 것도 해드리고 또 저희가 플랫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로만 나가는 플랫폼인데 라이징 X라고 해서 거기에 현재 제가 또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룹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룹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VOB 재단, 저희 회사가 발행한 VOB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비전 오브 블록체인이라 그래서 블록체인의 미래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이 코인은 이제 현재 2개 거래소에 상장은 돼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굳이 뭐 어디 있다, 뭐다, 뭐 이렇게 뭐 사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목표로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관심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절대 뭐 거래소 가서 사지도 마시고요. 가만히 좀 냅둬 주시면 저희 회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늘 이제 여기 오신 게 이제 EX라는 회사를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 다음에 블록스퀘어 랩스,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블록스퀘어 서울이 이제 저희 법인 이름인데 알고리즘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스퀘어 코퍼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이제 자산 운영을 맡게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또 라이징 X는 EX랑 비슷하지만 약간의 이제 좀 성격이 다른 그런 해외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이거 외에도 아마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다다음 달 되면 뭔가 법인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뭔가 계속해서 이제 뭔가 발전하고 준비하고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고야라는 AI, 지금 이제 알고리즘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고야지만 그전에는 그 이름은 아니었고요. 고야라는 AI 그 알고리즘 이름으로 시작해서 기관들의 어떤 차익 거래 같은 걸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통 얘기하는데 너네들 회사 차트 그렇게 잘 맞으면 왜 너네들만 쓰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뭐 이렇게 보여주고 왜 파냐 뭐 이런 제가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료로 전환하기 전에 여기 보면 차익 거래라고 했잖아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회원들한테 뭔가를 오픈하기 전에 회사 자체 자금이라든지 기업들 자금으로 차익 거래를 하면서 원래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돈을 불려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 이후에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 이제 이렇게 유료로 전환하면서 차트를 이렇게 판매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어떤 회원들이 없더라도 뭐 회사는 그냥 잘 굴러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도 무료로 서비스를 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회사가 내 구독료 받고 끝까지 서비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좀 제가 건방진 얘기일지 몰라도 여기 계신 회원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도 우리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회사 자체 자산도 많고요. 저희 이제 의장님의 자산도 뭐 만만치 않고요. 그 외에도 기업들의 자금이라든지 등등 저희 회사한테 맡기려고 하는 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안 받아서 그러죠. 그래서 그만큼 저희의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이제 돈 버는 수단. 저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안 버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그만큼 저희 의장님은 돈 버는 게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구독료를 받고 뭐 회사가 먹튀한다거나 서버를 닫는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저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 소개를 들쭉날쭉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데 저는 아까 지금 상무직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회사 그냥 직원인갑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혼자 떠들면 아유 뭐 지 회사니까 지가 그냥 공부하는 거 뭐 누가 믿겠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스토리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는 2022년 7월 달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처음으로 왔거나, 전 처음에 온 게 이제 7월 달 초였고요. 처음으로 이제 7월 27일 날, 이런 차트를 보겠다라고 하고 결제했던 저도 이제 구독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원으로 처음부터 입사한 게 아니라 회원으로 있다가 이제 직원으로 이제 스카웃돼서 이제 들어온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7월 초, 2022년 7월입니다. 7월 첫째 주에 갑자기 이제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때 미팅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제가 연락받았다라는 분을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름을 제가 안 밝히잖아요. 그분을 너무 잘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소개받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여튼 되게 오랜만에 만났던 반가운 분도 이제 저희 사업하기로 이제 결정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저랑 이제 연을 맺었던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었죠. 와서, 사장님은 코인을 할 줄 아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걸 맞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저랑 같이 사업해요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어떻게 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수가 있냐고. 그럴 것 같으면 다 떼돈 벌지, 다 돈 벌지. 그 누가 믿어요. 사장님 그런데 사기에 속지 마세요.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연락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사장님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맞는 것 같으니까 사업 같이 하자. 근데 나도 사장님이 아니라고 하니 나도 의심스럽다. 본인은 벌써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분도 찝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좀 회사를 알아봐 달라 하길래 저는 그 회사 어떻게 알아보냐. 근데 그 회사 본사가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대부분 사기 회사들은 한국보다는 해외에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알아봐달라 내가 해외까지 어떻게 가냐 이제 했더니 한국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잠시 있을 때 양재동에 이제 있으니까 잠시 좀 가봐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양재동을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재동에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양재동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건물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허름했고요. 되게 좁았어요. 되게 좁았고 딱 들어가도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 이렇게 지금은 여기 우리가 5층도 7층도 미팅룸 같은 것도 있고 티타임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뻘쭘뻘쭘하게 이제 들어갔다가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닌가 하다가 이제 바깥에 좀 기다렸습니다. 원래 제가 만날 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라고 해서 제가 누구 사장님 만나 뵈러 왔다 했더니 안으로 먼저 들어와서 계시라고 이제 해서 이제 앉았는데 한 30분 정도 제가 일찍 오다 보니까 좀 뻘쭘했을 거잖아요. 그냥 이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오늘 왜 오셨냐 해서 제가 일본에 있는 누구누구 사장님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왔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그냥 먼저 30분 남으니까 소개 먼저 해드려도 되겠냐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바로 이제 의장님이십니다. 예. 그때는 정말 그 회사의 대표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 못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사업 설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 회사의 고문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고문님이시구나 하고 저는 또 대표님은 또 따로 계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 회사의 창업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길 잘했지 아마 그 사업자분을 만났으면 저는 이 사업을 아마 100% 안 했을 겁니다. 100%. 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지금은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 얘기 들었으면 정말 사업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죠. 19살 때부터구나. 제가 이제 컴퓨터를 되게 이제 만지길 좋아해서 그냥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컴퓨터 뭐 조립도 해주고 이랬던 건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를 만진 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만졌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이죠. 12살?
네, 벌써 엄청 오래됐네요. 네,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네, 여튼 그렇게 이제 만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 쪽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좋아하고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논리적이어야 되고 뭔가 저한테 누군가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그 기독교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기독교 학교를 나왔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불교라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던 종교 시간에 항상 목사님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아우 이럴 거 뭐냐 좀 졸게 좀 해달라고. 제가 좀 대들고 이제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이건 제 신앙이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말이 안 돼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1 더하기 1이 2가 성경 안에도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믿었는 것처럼 저는 웬만한 사람들한테 설득 잘 안 당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알고리즘 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수 있어요 라는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데 저거 왠지 뭔가 로직처럼 만들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게 됐고 그 차트를 이용해서 저도 트레이딩도 해보고 확신이 서면서 아 돈이 진짜 불어난다 이게 정말 맞구나 라는 확신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사업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의 스폰서는 저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은 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본의 스폰서는 저를 못 도와요. 그리고 한국은 저랑 라인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한테도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공부하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2월 달쯤에 제가 처음 만나 뵀던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고문님이라고 했는데 고문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만나 뵌 적도 없고 그 이후로는 소통도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사장님 한번 서울 올라오실 일 있으면 한 번만 좀 뵙자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찾아왔더니 사장님 유튜브도 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알고리즘을 가장 잘 설명하시는 것 같다, 잘 분석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회사 들어와서 같이 알고리즘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일조해달라. 제가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제가 입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제가 이제 매달 트레이닝으로 벌던 수익보다 제시한 월급이 작았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아니 제가 버는 것보다 당연히 더 제시했으면 뭐 바로 콜이죠. 근데 제가 이제 매달 버는 것보다 이제 좀 많이 작았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고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서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장님을 믿으니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보고 정말 사장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다 그러면 제가 사장님이 원하는 월급 올려드릴게요. 이제 이런 이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3, 4개월도 수습처럼 이제 되니까 되게 작은 거예요 월급이.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분이 나를 믿고 월급 올려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분을 잘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고민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딱 고민하고 이거 3가지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받는 월급보다 작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의 비밀, 소위 말해 알고리즘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나도 뭔가 생각의 업그레이드도 될 것이고 뭔가 이 회사가 발전이 될 수 있으면 이 고문님께서 제시한 그 연봉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인데 굳이 하루에 10불 내는 차트 비용 안 내라고 하겠지? 그렇잖아요. 저 구독자인데 아직도 구독기간이 남아는 있어요. 근데 아니 구독기간 끝났다고 해서 저한테 또 구독료 설마 직원이 내라고 할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돈도 세이브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요. 세 번째, 진짜 내가 이 회사의 비밀을 알고 업그레이드 일조를 하고 트레이딩에 대해서 뭔가를 더 이제 쉽게 차트가 나온다면 지금 버는 것보다 돈 더 벌 수 있겠네? 이런 것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제가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떠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 말이고 다 속이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가 2023년 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만 2년하고 이제 한 10일 정도가 이제 지난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 회사에 어떤 알고리즘의 비밀이 없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비전도 없었다. 가능성도 없었다. 근데 제가 여기 2년간 여기 붙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장님께서 제 연봉을 안 올려줬다.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제가 다 알게 됐고 확신을 갖게 됐고 진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고 이 회사는 개발자들도 많고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뭔가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를 저도 지금 보고 있고 저의 연봉도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처음 오셨더라도 오픈 마인드로 좀 들어주시면 앞으로 저희 회사와 함께 많이 성장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는 젊은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아요. 저보고 조금 어리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감사드리는데 저도 생각보다 좀 나이가 많은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두 번째 노땅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제일 끝에 여기 노땅이 뒤로 다 밀려 있습니다. 가장 이제 여기서 연세가 드신 분이 이제 우리 오우정 이사님 5%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가는데 진짜 다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앞으로의 비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많이 있고요. 저희 개발자들도 거의 20, 30대가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은 뭐 제가 일단은 뭐 넘어가겠지만 정말 핵심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때문에 저희 회사가 계속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든 뭐 다른 나라 잡지에도 나오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홍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초대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죠. 초대를 했을 때 이 사업을 선택하려고 또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명분을 그분에게 주셔야 되고 그분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거 싫어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하기 싫고 명분이 없으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돈 벌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이 명분이 우리는 뭐 말해 뭐해. 그죠? 돈 벌려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돈 벌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양심이 있는 분들은 생각하는 건 내가 돈 벌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남들한테 죄짓지 않고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지 나는 피해주는 건 안 해. 라고 이제 바로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 EX는 이제 어떤 사업인지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명분이라고 얘기하면 시대의 수능을 하는 게 우리의 명분이다라고 제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실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단순하게 숫자밖에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비트코인이 현물 ETF로 승인 났다라는 것 자체가 ETF는 그냥 이제 뭐 지수에 관련된 그런 뭐 용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돈이 있는데 나 사고 팔고 못하니까 어떤 기관에다가 돈을 맡겨서 비트코인만 사고 팔고 하는 그 상품에다가 내 돈을 맡기는 게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벌써 많은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유럽의 몇몇 국가,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다 돈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관들이 대신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불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경제 대국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물, 즉 비트코인은 이제 실질적인 자산이다라고 금처럼 인정했다는 겁니다. 화폐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코인은 안 돼. 그 이상한 다단계 코인은 안 돼요. 예, 이상한 코인은 안 되는 게 맞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코인들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뭐 진작에 왔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많이 더디죠. 그만큼 한국이 어찌 보면은 더뎌서 바보 같은 나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회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어디다 투자할까 고민하다 보면 내 사업 자금으로 쓰거나 또는 부동산, 금, 주식 이런 데다가 투자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2년 후까지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트레이딩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 그냥 세금 없이 그냥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세금을 못 매긴다라고 저는 진작에 알았어요. 연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해외의 많은 거래소들에게 막 주고받고 하는데 이걸 세금을 어떻게 매길까? 저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땄으면은 소위 말해 뭐 세금 매기는데 그럼 잃었으면 나라가 보존해주나?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 걸 갖다가 세금 매길 거야? 예를 들어 이 비트코인이 나왔던 탄생 시기부터 갖고 있으면요.
도대체 몇 배의 수익이에요? 구분 세금을 어떻게 때리냐 등등해서 기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국회의원들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2년 후에 돼도 이거 정확한 가세가 안 나오든지 나와도 엄청난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과세 쪽이에요. 코인 과세. 그래서 저는 아직도 쉽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탄생되면서 암호화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요. 이제는 벌써 뭐 리플, 도지, 뭐 솔라나, 뭐 ETF 뭐 등등해서 지금 이제 ETF가 이제 나오겠다라는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제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인에 대해서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이런 상품들이 물밀듯이 쏟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국부펀드. 미국에 이제 돈이 여윳돈이 생기면 이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을 사 모으겠다라는 것도 이제 거의 그냥 공식화되게끔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비트코인 0.1개, 1개 이렇게 사는 거하고 나라의 돈으로 사는 거하고는 아마 규모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한정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나라, 미국이 사면은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못 사게 돼 있지만 미국이 계속 사고 중국이 사는데 우리나라도 나중에 되면 이런 과세가 되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의 어떤 나라가 끼어들면 기관들도 끼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 돈으로 1억 한 4, 5천이 아주 비싼 것 같아도 아주 싼 저점이나 다름없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멜라니아, 민코인.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며칠 전에 자기 코인과 자기 와이프 코인을 발행해서요. 이제 수백억 달러를 그냥 걷어들여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탄핵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조금만 뭐 코인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 내려놓으라 그러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 돈 걷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만큼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조롱거리였던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 바로 이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얘기인데요. 예전에 엘살바도르가 IMF에다가 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우리 IMF에다가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거절당했습니다. 소위 말해 개발도상국으로서 야 너네들은 화폐 가치도 없고 너네들은 그냥 안 되겠다 하고 이제 IMF가 돈까지 안 빌려줬던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대통령이 안 되겠다, 아무도 우리한테 돈 안 빌려주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상승폭을 내가 노려야 되겠다 라고 딱 샀어요. 근데 한 6개월 있다가 40% 폭락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또 탄핵되니만 이 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힘내고 좀 버텼더니 비트코인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거의 3배 이상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나라의 영웅까지로 돼버린 이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딜을 받고 있냐면 IMF에서 야 너네들 여기 지금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요 모든 나라의 세금을 이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끔 법정화폐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뉴스를 보시면 IMF에서 너네 나라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법정화폐라는 말만 비트코인 좀 빼주면 우리가 2조 달러 지원해줄게.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나라의 위상이 이 비트코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좀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경제 뉴스도 저는 이제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보는데, 그런 걸 이제 계속해서 코인 관련 뉴스들은 계속 보시면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야 이런 나라도 있어,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것도 시대가 얼마나 이 비트코인 힘이 강해지고 있는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탄이라는 나라는 뭐 이렇게 엘살바도르 대통령처럼 어떤 뭔가를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진 게 없고 남아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땅덩어리밖에 없고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전기 남아 돌아서 채굴만 했던 나라예요. 비트코인 채굴. 그것만 계속 했는데 코인이 계속해서 모여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채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와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만 있어도요, 나라 자산들이 진짜 5배, 10배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ATM기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대한민국이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때 별로 인기를 못 끌고 얼마 안 있다가 없어졌었고요.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전국에 지금 10대가 넘는, 뭐 많진 않아요 아직까지, 10대가 넘는 이제 ATM기가 설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저희 집 우리 호주에 있는 집 동네에 있는 이제 마트 예, 이제 ATM기입니다. 거기만 가더라도 여러 가지 코인들로 이제 내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그런 ATM기가 호주에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났거든요. 예전에 미국보다 더 빨리. 그래서 이런 ATM기가 동네 마트에도 지금 설치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코스트코에서도 이제 전 매장에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하겠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쇼핑센터 가면 현금으로 결제하실래요? 카드로 결제하실래요? 이거잖아요. 나중에 되면 거기 하나가 당연히 이제 코인으로 붙겠죠. 그러면 우리가 QR코드로 딱 찍으면 나의 코인이 딱 전송되면서 결제가 되는 그런 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투자는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 번만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돈이 만약에 한 5억이 있다. 그러면 어디다가 당장 생각나는데 투자하실 것 같습니까? 코인요. 이 사회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깥에서 만나면 5억 정도면 사업하려고 아마 생각하실 분들이 많고요.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많이 할 거예요. 금을 5억치 사라 그런다면 잘 아마 안 사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큰 돈이기 때문에 사업 아니면 이제 집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136% 압도적입니다. 세 자릿수의 어떤 수익률을 낸 건 작년 한 해에 비트코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4.5%,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냥 거의 다 이제 별로입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벌었다. 아마 올해도 지금 엄청나게 고점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ETF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도 아마 성과가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분기 수익률 평균만 보더라도요. 1분기에 투자만 했더라도 52%, 그 다음 2분기 26%, 4분기가 85%입니다. 근데 3분기가 전형적으로 평균값이 6%밖에 안 돼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바짝 돈을 갖다가 한 6, 7월까지 만약에 어떤 코인으로 벌었다 그러면요. 가을에는 현금으로 많이 좀 돌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겨울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지금 또 이런 결론을 계속해서 제가 사업 설명을 다 알려드릴 건데 가을에 또 현금 없이 그냥 다 코인에 투자해서 물렸니 많이 이런 소리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현금도 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EX는 저희 회사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EX는 합법적이고 검증된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과 도구를 알려주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 특판, 직판, 방판 뭐에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제가 마케팅 푸는 건 아니지만 전혀 1도 걸리지 않게끔 마케팅 보상 플랜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빗썸, 코인원 이런 거래소 있잖아요. 그 거래소의 안에 있는 코인을 분석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불법이라 그러면 업비트, 빗썸도 불법이어야 돼요. 그럼 불법적인 회사에서 거래하는 코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뭔가를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불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업비트, 빗썸 보고 불법이라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거래하는 그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합법적이다. 그리고 그 돈 벌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과 도구를 알려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EX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희 회사에 사원이 있는데요. 당장 하자, 다각면으로 하자, 될 때까지 하자라는 어떤 회사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따와서 execute라고 해서 실행하자. 그러니까 당장 실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많은 회원들이 있고요. 벌써 저희가 유료로 바꾼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내가 검증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 하면 느리고요.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를 듣고 초대하신 분의 어떤 확신을 들으신다면 당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돈을 좀 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저희 회사와 한 3년 정도는 같이 하시면 돈 벌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기술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저희들이 은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확장하다. 여러분들의 자산과 사업도 확장돼야 되겠지만 저희 회사도 확장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과 사업이 확장되길 또 기대하면서 또 익스텐드 이렇게도 이제 붙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보면 고야 차트, 고야 알람 이렇게 두 가지 현재는 상품으로 나눠져 있고요. 추후에 좀 상품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저희 그때 당시 고문님을 만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 왜 이 회사는 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가 100% 승률은 아닙니다. 어디서든 100%다라고 하면 그건 사기일 거예요. 저희도 당연히 100%는 아니고요. 오피셜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70% 정도 이상의 승률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원들 중에는
응용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80%, 90%, 95%, 어떤 달은 100% 승률 뭐 이렇게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게 제 회사거든요. 그러면 너네들이 왜 맞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회사 들어올 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이 회사는 7가지 알고리즘의 어떤 계산법이 있는데 3가지만 공개합니다. 그 중에 4가지가 제가 궁금했으니까 이 회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3가지는 여러분들에게도 공개해드릴 수가 있지만 첫 번째 실시간 호가창, 그 다음에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 그 다음에 실시간 청산 라인이라는 걸 감지하면서 아 이게 오르고 내리고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이런 거죠.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웬만한 모든 거래소는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웬만한 모든 전 세계 거래소의 코인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저희 회사의 존재, 그 다음 저희 회사가 왜 가능한지가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전에 이제 유동성 공급자 LP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 이거 설명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이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비유를 많이 듭니다. 주식,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뭐 그다음 현대증권, 삼성증권, 증권회사 많죠. 그 많은 증권회사에다가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매수를 딱 넣었을 때 제가 만약에 미래에셋증권을 거래한다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삼성증권을 딱 사놨다가 저한테 딱 줄까요? 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증권회사는 사고 팔고의 어떤 거래에 해당되는 그냥 수수료만 받는 회사가 바로 증권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어 라고 해서 매수 신호를 딱 넣었을 때 진짜 그래 사 하고 주는 데는 증권회사가 아니라 코스닥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LP, 그러니까 소위 말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주식을 공급해주는 공급업자다 이런 건데요. 코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빗썸, 업비트, 코인원, 바이낸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LP의 어떤 유동성 코인에도 공급풀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공급하고 이더리움 코인을 공급하는 공급풀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매수자와 매도자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빗썸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요. 업비트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딱 살려고 할 때 1억 5천, 1억 4천, 1억 3천 뭔가가 막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근데 거기 있는 코인이 전부 다 업비트계, 전부 다 빗썸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간 비어있는 호가창이라고 있는데 그 비어있는 걸 이런 LP, 유동성 공급풀에서 코인들을 땡겨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제 그 호가창이 꽉 차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디서는 사든 어디서는 오르든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이런 건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들은 모든 코인들 사실은 이제 바이낸스가 전 세계 1위 거래량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오더북을 가장 많이 땡겨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이낸스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어떤 오더북들을 다 땡겨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의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컴퓨터 한 대는 특정한 어떤 점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냥 매수와 매도의 차이가 2% 차이입니다. 이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요. 다른 회사도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하겠죠. 네. 근데 그게 몇 프로 차이니까 몇 점, 이 몇 점은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고유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4% 차이 나면 7점, 뭐 한 10% 차이 나면 50점. 어떤 아주 미세한 0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 차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매도와 매수, 반대가 된다면 이제 곧 떨어지겠네라는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1시간에 한 번씩 뱉는 그런 컴퓨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주식하고 또 가장 또 다른 점입니다. 주식은 누가 세력질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질을 누가 한다라고 걸리면 바로 쇠고랑 차서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인데요. 근데 웃긴 건 코인 세계에서는 누가 고래, 소위 말해 어떤 코인을 특정한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누군지 어떤 지갑인지 벌써 다 공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누가 소위 말해 세력질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도 벌써 다 공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던 코인들을 갑자기 거래소로 딱 보낸다? 그럼 뭐 하려고 보내겠어요? 네, 팔려고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찾아내서 이제 코인 조만간 떨어지겠는데,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조만간 떨어지겠는데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고 그들의 테더지가 소위 말해 달러가 넘어오는지 팔고 난 다음에 어떤 코인이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또 저희들은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또 계산해서 팔려고 하는 건지 다시 돌아와서 더 이상 판매 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거래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거래소라는 게 있고 선물거래소가 있거든요. 선물거래소로 가면 저희는 마이너스, 더 많이 레버리지를 써서 더 떨어뜨려 버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좀 더 많이 주고요. 현물거래소로 주면 마이너스 점수 좀 작게 줍니다. 네, 그렇게 또 주는 또 컴퓨터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뭐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지갑 주소 이렇게 하면 지갑 주소가 나옵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1억 개만이라도 어떤 거래소에다가 도지코인을 딱 옮겼다 하면 우리는 바로 도지코인 마이너스 점수를 엄청나게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빨리 팔아야 돼요. 이 사람이 던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포착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아까 현물이라는 게 있고 선물거래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건 이제 선물거래에 해당되는 건데, 현물거래와 선물거래의 이제 거래량 비율, 돈, 자금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선물거래가 거의 10배 정도가 높습니다. 소위 말해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도박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돈이 마이너스가 나도 플러스 보이고 마이너스 보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어도 마이너스 10%도 좋고 20%도 좋고 30%도 좋고 이제 100% 되면 이제 우울해지겠지만 90%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인데 우리는 선물 거래의 어떤 포지션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색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라갈 걸로 배팅하고 현물이든 선물이든 올라간다, 이제부터 올라가겠지 하는 기대에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다 보면 과도하게 어떤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반대로 차트를 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코인마다 이렇게 라인들의 어떤 기준들이 있으면서 특정한 기준적으로 가면 떨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점수를 오히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걸 예상하면서 숏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로 배팅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떤 기준선에 도달할 때마다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 크게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축구 경기 비유를 좀 드립니다. 지지난주는 안 드렸지만 초보분들한테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 브라질이 축구한다. 여러분들은 누구 응원하시겠어요? 대한민국 응원해야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막 브라질 그러면 이제 매국노 돼버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용하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누구한테 이기는지 돈 배팅 한번 우리 10만원 빵 하자. 이렇게 되면 무기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다 배팅 하시겠어요? 예, 이게 그냥 사람 그냥 솔직한 심리인 거예요.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응원은 대한민국 하더라도.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뻔히 그냥 브라질이 이긴 걸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응원하겠죠. 근데 진짜 세력들은 뭐냐면 브라질이 뻔히 이길 걸 알지만 대한민국을 이기게 해야 돼요. 그게 도박사들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길이잖아요. 100명 중에 99명이 브라질에 걸었는데 한 명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걸었는데 대한민국 이겨버리면 그 99명이 돈을 다 갖고 와버리잖아요. 그게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력이에요. 그럼 세력은 어떻게 하겠어요? 브라질에 있는 골키퍼를 돈 주고 매수를 해버리든지 주전 선수를 어떻게든 부상내기 뭔가 작전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꼴먹게 해버리면 대한민국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롱 배팅, 소위 말하는 올린다 하잖아요. 그럼 세력도 하고 겉으로는 같이 응원합니다. 그래 대한민국 하고 뒤에서는 뭐예요? 이제 거꾸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산이라는 어떤 맵을 이렇게 쏘는 게 바로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 뉴스에 이렇게 팔아라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비트코인 이제 뭐 올라가 상승장 막 이렇게 외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 장인 거예요. 지금 또 곡소리 나고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오를 듯 말 듯 오를 듯 말 듯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 하는 것 같아도 안 올라가잖아요. 제발 좀 올라라 해도 안 올라가죠. 아직까지는 오를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도 롱을 외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롱을 이제는 됐다, 이제 텄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군중 심리를 자꾸 세력들한테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롱롱롱롱 하잖아요. 절대 안 올라가요. 네,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4가지 어떤 컴퓨터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차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 얘는 별로 오르는 것 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차트가 빨리 오르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가더라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유 들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기 우리 회원들만 해도 다 숏포지션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코인 올라가 버릴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사업할 때는 이 차트 하나로만 사업했어요. 이 차트 하나. 그때는 3주도 없었어요. 예.
그 1시간, 아니 4시간, 그 다음에 12시간, 그 다음에 1일, 2일, 일주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도 돈 벌었어요. 네, 그거 가지고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돈은 벌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사업을 아주 크게 확장하거나 교육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걸 제가 느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 입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 그때 당시 고모님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요선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올라간다의 L, 내려간다의 S 이것만 가지고 뭔가를 좀 차트를 개발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있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게 이 프리미엄 차트의 완성판이 이제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아직 완성판 아닙니다. 얘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장님께서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예, 지금 업그레이드 기획안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차트를 만들 때 정말 우습게 봤어요. 정말 우습게. 그 뭐냐면 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보면 지금들도 여러분들 만약에 트레이딩 잘하고 싶어서 저희 그 매매법을 기본적인 걸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기 기존 계신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르쳐 드리는데 왠지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또 막 찾아보고 유튜브 보고 막 트레이딩 매매 막 공부하지 않나요? 네, 그죠? 그러면 더 안 돼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승률 99%, 어떨 때는 100% 승률, 뭐 95% 이런 승률 매매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L 올라간다 L 떨어진다 S를 맞출 수 있게끔 뭐 차트도 좀 개발해달라 봇도 개발해달라 뭐 이런 이제 요구가 저한테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딱 했을 때 그거 너무 쉬운데 속으로 겉으로는 제가 건방지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거 쉽죠 이 말은 안 했더라도 속으로는 되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인터넷에 있는 그런 기적의 매매법 그대로만 하면 우리 회사도 대박 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도 있겠다. 그걸 그대로 쓰려고 제가 우리 개발자들한테 그 수식값을 찾아가지고 이대로 만들어줘. 왜냐하면 개발자들은요, 야 보조지표 이거 유튜브 보고 이대로 만들어 이런다 못 만들어요. 무조건 어떤 숫자를 줘야 돼요. 요렇게 나와서 요런 계산법으로 요런 결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짜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 전달했단 말이죠. 했는데 승률이 안 나와요. 50%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얘로 하면 99%가 나와야 되는데 5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가 실력이 없나 싶어서 이제 다른 직원한테 시켰고 다른 직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데 싶어서 저희 고모님한테 사람 더 필요하다고 다시 뽑아달라고 우리 직원이 실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계속해서 충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진짜 제가 안 만들어 보더라도 최소 30개는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 어떤 보조지표 이런 보조지표로 쓰면 승률 이만큼 나와 등등 해서요 30개 이상을 만들었는데 승률 50%가 딱 넘는 게 딱 한 개 외에는 아무것도 50% 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석 달을 고생하고 알았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다 사기고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뭐 자동보수로 뭐 회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몇 달 못 가서 다 망하는 게 저런 인터넷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롱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제가 섰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려고 이 차트를 시도 하다가 제가 이제 깨우쳤죠.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좀 다른 생각으로 좀 접근하면서 이제 만들고 이제 탄생했던 게 이제 이 프리미엄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딱 시그널 뜨자마자 뭐 대박 수익 주는 그런 이제 차트 아닙니다. 저희들은 세력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세력을 따라가는 그냥 알고리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세력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짜여진 게 바로 이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그널을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잖아요. 좀 더 빨리 나오면 여러분들 좀 더 많이 물릴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세력들은요 방향 쫙 타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냥 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좀 예측하듯이 뭔가 하듯이 먼저 딱 반응하잖아요. 그럼 세력은요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출발하면 출발하는 대로 떨어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전 차트를 할 거잖아요. 지난주는 제가 단순히 이론을 했고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실전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건데 프리미엄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전 라이브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스마트 차트인데 스마트 차트는 이제 만불 구독자만 이제 저희 회사를 믿고 3년을 끊으신 분들만 지금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계속 될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가 업그레이드 된 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될 건데 스마트 차트는 어찌 보면은 이제 단타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단타 처음 생각을 했을 땐 단타 위주로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는 롱런, 현물 기준으로 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차별성을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차트도 근데 이제 원래는 완전 단타 위주로 만들었다가 지금 프리미엄 차트에 약간 계산법을 인용하면서 추세까지도 같이 지금 이제 접목되고 있는 그런 스마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차트에도 몇 가지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람도 이제 LS와 어디서 사면 좋을지 지지장을 알려주죠. 이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코인에 알람만 맞춰놓으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지금 알람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EX. 저희 회사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좀 일반적인 어떤 물류, 뭐 어떤 코인을 판매하는 회사랑 좀 다릅니다라고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드리죠. 저희는 어떤 코인, 물건을 사세요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우리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우리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받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배워서 평생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배우시다 보면 그 느낌을 알게 되고 시그널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10초 정도 길면 한 20초 이내에 이거는 오르겠다 내리겠다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건 다 배우신 거예요. 네. 뭐 2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딱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만 만들어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돈을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지고 운영한다. 제가 분명히 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되게 똑똑한 척 했죠. 1+1은 2여야지 뭐 저는 절대 뭐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제가 3번의 이제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 말 듣고요. 저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러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IT를 했지만 어떤 뭐 투자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일해서 제가 이제 벌어가다가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호주에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팬데믹이라고 왔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호주도 봉쇄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5km 반경을 못 벗어나게끔 다 봉쇄령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면허증 갖고 왔는데 경찰한테 걸리면 딱 했는데 주소 딱 그 길이 체크해서 5km 넘어가면 벌금 내야 돼요. 300불. 싸지 않아요. 한번 잠깐 장보러 잘못 나갔다가요. 이제 벌금 300불 내고 들어오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한국은 뭐 봉쇄령 이런 게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주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아무것도 할 일 없잖아요. 나라에서 돈은 지원은 좀 해주는데 그렇다고 이제 풍족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갑자기 어떤 한국에서 또 진이 온 거예요. 연락이. 그때는 제가 이제 이 EX를 만나기 전이었죠. 와서 사장님 지금 그 호주 코로나 상태 어때요? 지금 뭐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답답해 미치겠다.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내가 좋은 뭔가 아이템이 있는데 돈 좀 투자하면 매일매일 돈이 나와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매일매일. 제가 그때 그런 거 처음 투자해봤어요. 진짜요? 하고 저는 그분을 믿고 한번 투자했는데 그냥 홀라당 날아가 버렸죠. 한 2달 돈 나오다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이제. 그러다가 또다시 뭔가가 또 정보가 또 들어온 거예요. 돈은 날렸는데 돈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또 연락이 왔어요. 저번에 그거보다 확실하다. 내가 다 검증했다. 진짜요? 저는 지금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검증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또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온 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나올 때 다시는 호주에 안 돌아가겠다. 그때 당시에는요. 호주 시민권자라도 그냥 못 나가게 했어요. 나갈 것 같으면은 호주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돌아오겠다는 서약서 쓰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왔더니 한국도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던 게 그 돈 찾으려고 그 대표들 잡으러 다닌다고 했다가 지금 3건 사기당했는데 3건 다 아직도 고소 중이고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개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돈 받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3번째는 제가 직접 들었는데도 당했거든요. 말을 너무 잘 꾸며내가지고 첫 번째, 2번째는 그 사람을 믿고 돈 넣었다가 망했고요. 3번째는 제가 분명히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너무 많은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또 뜯겼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누군가한테 맡겨서 그냥 알아서 불려달라는 건 이거는 리스크가 있다. 여기에도 뭐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의 돈이 얼마 있는지 자산이 얼마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자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웃긴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해드릴 때는 다들 돈 없대요. 나는 뭐 구독료 낼 돈도 없고 트레이딩 할 돈도 없고 다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몇 달 있다가 그분이 우리 회원으로 보이잖아요. 막 인사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물렸는데 좀만 봐주세요. 딱 보면 뭐 한 4천만 원 들어있고 5천만 원 들어있고 막 그래요. 돈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확신하다고 생각하면 돈은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돈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은행에는 돈이 없는데 장롱에는 돈이 있는 것처럼 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서면 내 돈을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운영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통해서 정말 그냥 FM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매일매일 버는 수익도 크지만 저희 사업이 맞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고 누군가한테 소개하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 회사가 지금 제휴한 거래소가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 안 해서 그러지 앞으로도 더 제휴할 거고요. 많은 제휴한 거래소랑 제휴가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거래를 해도 원래는 수수료가 다 날라갔단 말이에요. 원래 다 거래소 거였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그 수수료가 여러분들에게 페이백 다시 이제 다 돌려드려서 그 돈으로 구독료를 받겠다. 소위 말해 회사는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들이 돈을 직접 운영하시지만 생돈,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돈도 굳이 우리 회사한테 주지 말고 열심히 트레이딩해서 생긴 그 수수료로 저희 회사한테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래소로부터 우리는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누군가에게라도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거래소에게 우리는 돈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트레이딩 하시면서 돈을 버셔서 차트 구독료는 그 수수료로 어차피 내야 될, 버렸어야 될 그 돈으로 구독료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우리 회사는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수익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 타이밍을 모른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변에 나가서요 코인 갖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럼 언제 사 언제 팔아 물어보세요. 기준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저도 예전에는 그랬죠. 제가 만약에 어떤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더리움이 폭등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막 폭등한데 그 사람이 그냥 아무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시그널이 포착됐다. 지금부터 이더리움을 매집하라. 지금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매집하라고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가 사요. 그럼 어때요? 떨어져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다려야지 올라갈 거야. 그럼 못 파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또 손해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다시 본전이 됐어요. 야 이제 다시 이제부터 올라갈 건가 보다. 그러면서 어때요? 못 팔죠. 그러다가 진짜 올라가요? 그럼 어때요? 야 이제 진짜 폭등하구나. 또 못 팔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떨어져요. 그럼 또 본전.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한테 또 올라갈 거야. 근데 또 떨어져요. 아예 손해니까 못 팔아. 이게 그냥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은 못 팔아요. 그죠? 결론은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못 파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야 워렌 버핏은 그냥 뭐 한번 사면 끝까지 갖고 가래. 메리츠 증권의 존 리도 그냥 사면 팔지 말라고 했어. 이 투자의 원칙으로 자기를 그냥 대입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아무도 사람들은 매매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리플이 만약에 1,000원 한다. 지금 다시 1,000원으로 내려오면 여러분들 리플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죠. 네. 제가 이거 강의안 만들 때 2023년 7월입니다. 3년 7월 달에 만들 때 리플이 400원대였어요. 네. 그때 400원대, 500원대 막 강의를 했는데 400 몇십 원, 500 몇십 원은 강의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1,000원으로 가자 하고 할게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원만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때 잘 노리시면 돼요. 한 1, 2년 후에 노리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10만 원의 돈으로 리플 만약에 1,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긴 있었어요. 새벽에 바이비트라는 되게 유명한 거래소가 갑자기 해킹당했대요. 그러면서 코인이 폭락을 보였어요. 그죠? 어떤 코인은 너무 많이 떨어졌지만 뭐 비트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튼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갑자기 악재 뉴스가 나와버리면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10% 손해니까 못 팔아요. 10만 원이니까 에이 기분 나빠. 팔 수는 있을지 몰라. 이게 1억이라고 가정하면요. 1,000만 원 손해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거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강력하게 더 떨어져. 뉴스도 그래. 막 더 떨어질 거니까 빨리 팔아. 막 이렇게 고야 라인에서 왔으니까 빨리 팔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 회사를 믿는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다 팔거나 아니면 절반이라도 판다는 거죠.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8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뭐 L도 나오고 LB도 나오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900원, 10% 손해보고 난 다음에 손절해서 9만 원밖에 없었지만 800원일 때 다시 사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원래 처음에는 1,000원일 때 100개밖에 못 샀지만 112.5개를 살 수가 있다.
개수가 늘어나 버렸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알려줄 때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할 때 당장은 아무런 팔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갑자기 5%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도 5%번 거랑 똑같아요. 돈 못 번 게 아니라 5% 손해 안 본 것도 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2.5개인데 가만히 갖고 있었더니 다시 내가 처음 샀을 때처럼 1,000원으로 복귀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본전이네 하고 또 기다렸는데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12.5%가 수익이네 하면서 과감하게 정리해도 우리는 벌고 또 다시 떨어져주면 또 개수 모으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회사의 장점이다. 즉 우리 회사는 코인이 떨어질 부분을 떨어질 때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저는 당연히 본업으로 저희 회사 일을 당장 처음 오신 분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업으로 기존에 어차피 뭐 사업들 다 하고 계시고 돈 잘 벌고 계시면 약간의 짜투리 시간만 좀 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루에 연봉 만약에 상위 30% 안에 든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만원,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한 70불 정도만 벌면 되는 거예요. 70불. 여기서 우리 회원들 중에 오래 하신 분들 중에 70불 벌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욕심내서 1000불 만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 1000불 만불을 벌고 싶어 하지 70불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씩 해서 70불 아마 다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70불만 벌어도요 상위 30% 안에 연봉이 해당되는 사람이 돼요. 부업으로.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급이 25,000원 정도 받는 사람으로 한다면 한 4시간 정도만 일해보자. 소위 말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차트 한번 보고 출근하기 전에 배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커피 마시고 노다 끓이지 말고 그냥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번 보고 4번은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집중해서 올라갈 코인 내려갈 코인에다가 배팅해서 1%씩만 수익 본다 그러면 25,000원에 1%면 시드가 250만원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풀배팅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 이거보다 시드가 내가 조금 더 커 한 1,000만원 정도 있어. 그러면 굳이 저렇게 뭐 4번까지 하지 않아도 한 코인만 잘 집중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현물 기준입니다. 충분히 1% 수익은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연봉 한 상위 30%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나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풀타임 근무라 그러면 8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에 비하면 할 일들이 많죠. 네. 머리도 감고 머리 말리는데 한참 걸려, 화장하는데 한참 걸려, 퇴근하고 난 다음에 화장 지우는데 한참 걸려. 뭐 많잖아요. 뭐 또 많이 바르고 주무시잖아요. 남자들은 로션 하나 바르고 자지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 저런 시간 일하면서 시간 다 투자하는 거 따지면 10시간 이상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내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상위 한 30%, 20% 정도 연봉을 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작은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히 벌 수 있는 어떤 부업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라고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2023년 7월부터 이 자료를 쓰면서 제가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3,700만 원대였습니다. 예, 지금 3,700만 원대 오면 또 영끌이라고 해서라도 또 사고 싶겠죠. 예, 그리고 그때 이더리움이 170만 원을 안 했습니다.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리플이 그때가 이제 400원 후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0.1 비트코인만 사봅시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0만 원만 투자하자 이 말이었어요. 이더리움 2개만 사자. 약 400만 원 안 됐어요. 한번 사보자. 그 다음에 리플 400만 원 조금 넘었지만 10,000개만 사보자. 이래서 우리 차트는 0.5%는 충분하다. 1%도 충분하지만 더 작게 해서 0.5%만 복복리로 우리가 개수를 늘리면 분명히 내년 제가 2023년도 7월에 강의했으니까 2024년도가 되면 무조건 비트코인은 1억 갈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솔라나 코인도 막 얘기했고요. 막 30불도 안 할 때 100불은 갈 거예요. 막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코인 개수 늘리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저 혼자 떠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지금 많이 왔죠. 예, 1억도 넘었고요. 제가 말했던 솔라나가 30불도 안 했던 게 지금 거의 170불, 180불, 200불, 260불까지 갔다가 지금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 있는 코인, 좋은 코인들을 모아라 했을 때 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개수 늘리기 잘 하신 분들은 시세까지도 세상에 올려줬기 때문에 그 개수 늘린 것 곱하기 세상에 올려준 시세까지 하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든 오르든 우리는 개수 늘리기 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수 늘리기에 집중하시면 된다. 욕심 많이 내지 말고요.
0.5%도 좋고 1%도 좋고 매일매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와 함께하면 앞서가는 경제, 계속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트레이딩 실력이 쌓입니다. 매일 하는데 안 쌓일 수가 없고요. 시드머니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화폐가 늘어난다. 제가 항상 드는 비유죠.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짜장면 하나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지폐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디플레이션 화폐, 지금처럼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3,700만 원대 샀다면 지금 벌써 1억 5천이 됐기 때문에 갖고만 있어도 올라가는 그런 화폐가 바로 디플레이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코인들을 모으고 좋은 코인 개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타던 운전하면 안 되지. 네, 화장실을 가던 어디 가서라도 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차트고 저희 EX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제 은퇴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사업 처음 할 때요, 초창기 할 때 제가 경제 은퇴 얼마 있으면은 은퇴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20억에서 30억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됐는지 400억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간땡이가 부으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근데 이 비전이 그만큼, 그리고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고 사람들도 생각이 확실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경제 은퇴 얼마 있으면 은퇴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전은 기본이 100억, 최소 50억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있어도 당연히 경제 은퇴하겠지만 제가 내린 정의는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은퇴고, 이게 만약에 내 기술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차트를 제대로 배우시고 그대로 응용하시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제대로 배우셔서 돈 많이 버시는 그런 또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